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유리기판 기업들 중에서 이 기업은 여러분들께서 꼭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옵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을 뒤흔든 이슈가 있었죠. 바로 중국의 AI 스타트 기업인 딥시크입니다. 그 딥시크가 8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딥시크 V3 모델을 시장에 공개를 했는데, 오픈 AI의 챗 GPT에 버금갈 만한 성능을 공개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등등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만 AI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 시장의 선두로 자리 잡는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굉장히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엄청난 성능을 끌어내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과연 지금까지는 GPU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지금 GPU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맞는 거냐? 라는 의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에 선보인 경량화 모델인 딥시크 R 시리즈는 추론 비용이 오픈 AI 제로 1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즉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었고 추론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해당 기업이 오래된 기업도 아니고 2023년도 5월에 창업한 스타트업이 저렴한 개발비로 뛰어난 AI를 만든 만큼 비싼 반도체에 대한 의문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마진율을 50%, 60% 넘게 남기면서 팔아왔는데 거기에 따른 판매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AI 분야에서는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줄어들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AI 개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딥시크에는 명확한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기업이라는 거겠죠. 사실 이번에 샘 올트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딥시크 AI 모델에 대해서 새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사실 저렴한 비용으로 만든 데 성공한 건 맞지만 지금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또 한 번 만든 것 뿐이지 사실 기술적으로 딥시크가 시장을 앞서 나간다라고 보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죠. 스마트폰을 대신하는 생성형 AI 전용 단말기와 독자 반도체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안에서 우리가 챗 GPT를 사용했다면은 올트먼이 하는 얘기는 AI는 컴퓨터와 접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새 단말기가 필요하다. 즉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같은 그러한 하드웨어 시장에 이번에 샘 올트먼의 오픈 AI가 함께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이폰을 디자인한 애플의 전 디자이너인 조니 아이브와 실제로 오픈 AI에서 AI 기기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하드웨어 시장 진출까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정말 딥시크가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번에 딥시크에 대해서 독도가 누구 땅이냐? 라는 질문을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로 질문을 해서 거기에 따른 답변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근거하여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일본어로 질문할 때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말했는데 중국어로 물어보니까 하루는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거기에 따른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정말 뛰어난 지도자고 엄청나게 중국을 발전시킬 것이며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질문을 해라 라고 대화를 회피해버립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국가에서 사용했을 때 잘못된 정보들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대성공한 기술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데이터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현재 약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이 각 국가에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혹은 대만, 일본까지도 딥시크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미국에서 딥시크가 애플의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는데, 나사나 미국 해군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의 공공기관 및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딥시크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이게 단순하게 미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만, 일본, 유럽까지 대다수의 국가에서 딥시크를 금지한다 라는 결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금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는 딥시크는 중국의 법을 적용받는다, 즉 중국에다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면은 앱에 입력된 모든 정보는 추적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많은 투자들이 이거 중국이 AI 분야에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다시 바꿔 생각해보면 AI 투자에 보수적이던 기업들이 투자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에 대한 이 AI에 대한 성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공격적인 투자에 굉장히 꺼리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AI에 대한 투자가 더 확대될 수 있고요. 이거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선두인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 AI 딥 리서치까지 공개하면서 딥시크보다 3배 더 정확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정보 제공에 줄을 잃었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전문성을 보여주는 거겠죠. 현재 딥시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별점을 가져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오픈 AI가 선보인 두 번째 AI 에이전트로 챗 GPT 기반으로 웹 브라우징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딥 리서치는 제로3 모델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작성하면은 웹에서 찾은 문서, 이미지, PDF 파일 자료 등을 분석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챗 GPT에다가 뭐라고 질문을 하면은 답변이 어떻게 오죠? 바로바로 오죠. 하지만 이 딥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답변까지 5분, 그리고 길게는 30분까지 걸립니다. 즉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혼자서 그 정보를 습득하기까지는 적어도 수십 시간이 필요한데, 딥 리서치를 통해서 단 30분 만에 이러한 성능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고요. 정보 제공을 넘어서 금융, 과학, 정책 등 전문 연구자들을 위한 심층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앞으로는 신뢰성 그리고 높은 정보의 퀄리티가 시장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처럼 AI에 대한 개발, 그리고 지금 현재 뒤따르고 있는 기업들까지 AI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그에 따른 반도체 사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AI 반도체에 대한 급성장과 맞물려 발열 문제 해결이 현재 기술 개발 경쟁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중요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D램을 압축적으로 쌓아올린 고성능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열 관리를 실패하게 되면은 성능이 떨어집니다. 즉 우리가 지금 뭐 H100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중국에 팔고 있는 H800에 대한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H100에 대한 열 관리가 실패하게 되면은 성능이 저하하거나 혹은 고장 발생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게 유리기판이죠.
이게 플라스틱 기판보다 열에 강하고 휘어짐 현상이 적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AI 반도체 패키징에 훨씬 더 적합하고요. 현 시점에서 중국 그리고 미국을 토대로 AI에 대한 열풍, AI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국내 시장의 약세가 이어져도 AI 열풍과 반도체 열풍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때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기업은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사실 다른 기업들보다 여러분들께서 필옵틱스를 우선적으로 보아야 되는 게, 최근에 지금 필옵틱스에 대한 낙폭률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마이너스 8% 정도 나왔습니다. 시간에서도 약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유리기판 쪽에서 장비 TGV에 이어서 레이저 싱귤레이션 개발까지 성공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SKC의 유리기판을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필옵틱스가 SKC 앱솔릭스에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앱솔릭스가 현재 미국에서 지원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장비에 대한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필옵틱스인 만큼 주가에 대한 조정이 조금씩이라도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을 꼭 참고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